소원, 떡집. 만복인의 떡집 세 번째 이야기. 글 김리리.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이었어. 꼬랑쥐 한 마리가 떡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 꼬랑쥐는 9마리 형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나 꼬랑쥐라고 불렀어. 몸집이 아주 작고 볼품없는 쥐였지. 털에 윤기도 없고 앞니도 너무 작았어. 덩치가 커지면 앞니도 같이 자라야 하는데 꼬랑쥐는 아기 때 이빨 그대로 더는 자라지 않았어. 쥐들은 꼬랑쥐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 앞니가 작은 꼬랑쥐와 함께 다녔다간 딱 굶어 죽기 십상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앞니가 작을까? 꼬랑쥐는 매일 눈물을 흘렸어. 앞니가 자라지 않는 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꼬랑쥐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 좋아. 어차피 쥐답게 살 수 없다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면 앞니가 작은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리고 사람이 되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꼬랑쥐는 먼 조상 중에 손톱을 먹고 사람이 된 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람 손톱을 찾아다녔지. 작은 앞니로 아이들 손톱을 오독오독 씹으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하지만 손톱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만 났어. 삼신할머니는 매일 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꼬랑쥐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있었어. 쥐가 사람이 되겠다고? 그 녀석 참 맹랑한 쥐네. 삼신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 사실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었거든. 아이들을 위해서 떡집을 열었지만 떡집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소원을 비는 아이들은 너무나 많고 그 아이들을 위해 떡집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었어. 그러니 쥐 소원까지 어떻게 들어주겠어. 더욱이 다른 소원도 아니고 사람이 되고 싶다는 쥐 소원을 말이야. 그때 삼신할머니 머릿속에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아. 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직접 떡을 나누어 주면 되겠군. 떡 배달원은 무엇보다 신속 정확해야지. 삼신할머니 입가에 금세 미소가 번졌어. 그날도 꼬랑쥐는 손톱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이상한 떡집을 발견하게 된 거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소원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꼬랑쥐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하수구에 숨어서 열심히 공부했어. 글자 정도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지.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떡집일까? 꼬랑쥐는 고개를 갸웃했어. 그런데 떡집 문 앞에 나무 푯말이 세워져 있었어. 소원떡 배달원 모집. 하는 일. 소원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배달. 근무 조건. 사람이 되게 해드립니다. 꼬랑쥐의 작은 눈이 번쩍 띄었어.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꼬랑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 꼬랑지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떡집 안으로 쪼르르 들어갔지. 아주 작은 바구니엔 아주 작은 떡이 하나 담겨 있었어. 떡 아래 종이에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라고 적혀 있었어. 그런데 누구한테 배달해 주라는 거지? 떡 이름만 적혀 있을 뿐 받을 사람 이름이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어. 꼬랑지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가 누구한테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꼬랑쥐는 동네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아이들 손톱을 모두 먹어봤어. 어른들 손톱은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지만 아이들의 손톱은 부드러워서 먹기 쉬웠거든. 아이들 손톱 맛은 모두 달랐지. 입만 열면 욕을 하는 만보기 손톱은 씹을수록 매운맛이 났고 복이 없는 장군이 손톱은 떫은 맛이 났어. 그런데 은지 손톱은 너무 약해서 씹을 것도 없이 쉽게 부서져 버렸어. 건강하지 못한 손톱이라는 뜻이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네. 꼬랑지는 투덜거리며 은지 손톱을 먹었던 기억이 났어. 맞다. 꼬랑지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가 누구한테 필요한지 알 것 같았어. 꼬랑지는 아주 작은 바구니를 입에 물고 은지네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은지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야. 꼬랑지는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어. 어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그때 건물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이 눈에 들어왔어. 옳지.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꼬랑쥐는 떡 바구니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가스 배관을 꼭 붙잡았어. 가스 배관은 새벽 이슬에 젖어 차갑고 미끄러웠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절로 소름이 돋았어. 꼬랑쥐가 중간쯤 올라갔을 때 왼쪽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졌어. 꼬랑쥐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 비명을 질렀다간 떡 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을 거야. 꼬랑쥐는 재빨리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 꼬랑쥐는 더 조심조심 2층으로 올라갔어. 다행히 은지 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꼬랑쥐는 조심스럽게 창문 안으로 들어갔어.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꼬랑쥐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꼬랑쥐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 꼬랑쥐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은지가 식은땀을 흘리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 꼬랑쥐는 책상 위에 작은 떡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 신속 배달 완료요. 꼬랑쥐는 찍찍 웃으며 창밖으로 사라졌어. 이게 뭐지? 아침에 힘없이 눈을 뜬 은지는 책상 위에 있는 작은 떡 바구니를 발견했어.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라고? 엄마가 가져다 놓았나? 은지는 몸이 약해서 정말 고민이었어. 다른 아기들보다 한 달이나 먼저 세상에 나온 은지는 몸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 자주 입원했어. 그동안 몸에 좋다는 약은 모두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지. 이번에도 한 달 넘게 감기가 낫지 않아 고생이 많았어. 은지는 아무런 기대 없이 쑥 버무리를 먹었어. 쑥 버무리를 입에 넣자
향긋한 쑥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어. 이상하게 배꼽에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쑥쑥 나는 것 같았어. 기침도 저절로 멈추었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은지는 팔짝팔짝 뛰어도 보고 몸을 막 흔들며 춤도 춰보았어. 어제까지는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기운이 없었는데 이젠 운동장을 10바퀴도 넘게 뛸 수 있을 것 같았어. 아, 배고파. 은지는 거실로 달려나갔어. 엄마, 나 배고파요. 빨리 밥 줘요. 엄마 아빠는 갑자기 건강해진 은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전날까지도 너무 기운이 없어서 죽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거든. 은지야, 몸은 괜찮아? 응, 엄마. 나 다 나은 것 같아요. 은지는 그날 아침으로 밥을 2공기나 먹었어. 엄마 아빠는 놀라서 은지가 밥 먹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어. 은지가 밥을 2공기나 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